김자림 캐스터 시장 분위기 짚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은행주의 실적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5%, 영국의 FTSE 지수는 0.06%,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7% 내렸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은행주가 1.2% 내렸습니다. 스웨덴의 2위 은행인 한델스방켄이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2%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또 SEB 은행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4%가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주는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종별로 혹은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기업 케어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급감 소식에 7%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10%가량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독일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3%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면서 독일의 경제부 장관인 로버트 하벡이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실적 발표 일정들 그리고 지표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독일과 영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 시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는 0.036% 오른 8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나왔다가 이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은 모습인데요. EIA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간밤 미국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161만 배럴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90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제는 이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가 지표로도 확인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간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습은 계속해서 지속 중이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금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이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시면 0.56% 내린 2,3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정말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던 이 금 가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과 은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체세로 여겨지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이 금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은 3월의 PCE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게 대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좁은 범위 내 등락을 거듭한 후 혼조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02%, 나스닥은 0.1% 상승했고 러셀 2000은 0.3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급반등한 반면 보잉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하락하면서 동종 업체들을 끌어내렸고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상회한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달보다 2.6%가 증가한 2,834억 달러로 전달 증가율이었던 0.7%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6% 증가에 부합하면서 두 달 연속의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IT, 임의 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상승했던 반면
운송, 방위산업, 건설, 제조, 소매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상승한 4.65%, 달러 인덱스는 0.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5년물 국채 경매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약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는 오늘 오후 1시 입찰 마감 시점 수익률 4.655%보다 약간 높은 4.659%에 낙찰을 했는데요. 수요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으로 해석되며 앞서 전일 2년물 국채 경매는 4.898%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경매 전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채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미진했던 것으로 재무부는 내일 44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채권에 대한 경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매 결과가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른 4.658%,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3.2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한 4.937%에서 거래됐고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6.5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한 4.788%를 기록했습니다. 시티 인덱스 측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둔화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되고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은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제정되자 틱톡의 CEO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추쇼우스 CEO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팩트와 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이번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틱톡 금지법에 따라 모 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 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고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한편 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됐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틱톡 그리고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틱톡이 만일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영국의 경쟁 시장국 CMA가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대한 아마존의 4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영국의 경쟁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1.64%가 하락한 176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MA는 또한 지난달 CEO와 직원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동한 스타트업인 미스트랄과 인스트럭션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도 경쟁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CMA는 이들 거래가 각각 영국 합병 규칙에 속하는지 그리고 양국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반독점 당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에 대해 조사 중이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 성격과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4%이며 이어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3월 잠정 주택 매매 건수,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멀크, 다우잉크, 인텔, 캐터필러를 비롯해 알파벳, 컴캐스트, 아스트라제네카, 브리스톨 마이어스, 알트리아, 할리 데이비슨,
인터내셔널 페이퍼, 발레로 에너지, 유니언 퍼시픽, 베리사인, 캐피탈 원, 티모빌 US, 웨스턴 디지털, 퍼스트 에너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그리고 스냅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볼 텐데요. 전날 미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우리 국내 증시는 완만한 상승 그래프를 그려나가며 결국 2%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2.01% 오르면서 2,67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99% 오른 86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상승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4,924억 원, 기관은 3,62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835억 원, 기관은 727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2주째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달러가 주춤하면서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 모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4월 PMI가 50 언더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다시금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낙관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에도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이 세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를 1% 넘게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른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5개 분기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2, 3분기 동안 그 이익폭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AMD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4%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7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AMD에 4조 원대 HBM 물량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런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같이 삼성전자 향 관련 종목들이 각각 10%, 7%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YIK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5%대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52% 오르면서 14만 2,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론이 이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의 TC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만큼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3%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장 초반과 비교되게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 마감 이후에 청주에서 D램을 월 10만 장 추가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HBM 수요에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TSMC 역시 1.6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반도체주 외에도 2차 전지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주도주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테슬라발 호재 덕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이 실적 발표를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 비전,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년에 양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일제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브로비엠, LNF까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셀업체들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거래도 오늘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하고요. 다만 전기차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유럽과 북미에서 판매량이 점점 둔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다른 소식을 발표한 것이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라이콤이 오전장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시세를 제대로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2,460원이었습니다. 외에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두 자릿대 급등세, 현대 오토에버와 슈어소프트테크가 각각 9%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시간의 거래에서 10% 급등한 것이 간밤에도 계속해서 그 시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결국 1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에 나선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일단 화요일장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으로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관련된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가 결국 오후장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6,3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20%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플리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74% 오르면서 29,6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LM 관련된 종목인데 저평가 종목이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LLM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에 엔비디아와 메타가 손을 잡고 모든 플랫폼에서 라마3 추론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이었습니다.